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 박수영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적폐청산의 두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 심지어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동안 정권에서 잘못된 점들 고쳐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하는 게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권 바뀔 때마다 약간의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문제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적폐 청산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적폐 같은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부의 목표라면 적폐 청산 작업을 개인에 대한 보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혁으로 가야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스템 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 정부 때 실시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연배 분들이나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이 나무로 된 목도장만 파가지고 가면 자기 이름이든 아니든 통장을 만들어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실명이 아닌 통장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본인 확인을 통해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자기 명의가 아닌 통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자기 명의의 통장 이외에는 통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개혁으로 가야 생명력을 갖고 영속성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적폐청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이 복지부동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 대한 보복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바짝 얼어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을 조금 열심히 했더니 지난 정부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등등의 죄목으로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직을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공직에 많은 후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후배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 정부에 또 적폐로 걸려서 청산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실질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진행될 또 이 정부 내도록 진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TV 박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